(6월 1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불행하다, 참 세상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사는데요. 병원에 좀 가서 이렇게 여러가지 이 상황에 좀 처하다 보면 안 아픈 게 행복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주변에 기분 좋을 일도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픈 일만 있더라 하더라도 아프지 않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새로운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 비본질적인 이야기만 뺑뺑 돌고 있습니다. 자, 3대 의혹이라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당에 유입되었냐, 지도부가 조직적 개입했냐, 김수민 영입은 누가 했냐. 자, 김수민 영입은 지도부의 결단이다. 당 대표가 청년 이 업적을 이룬 벤처 같으면 더 좋겠죠. 본인이 벤처니까. 안철수 대표는 벤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 하던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심 끝에 그래도 다소 벤처 업적으로는 부족하나마 브랜드 호텔이라는 이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서 벤처 캐피탈을 창업하고 허니버터칩을 이 광고를 이렇게 따내고 했던 그런 사람을, 젊은이를 영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냐라는 선관위 주장에 그 부분은 그건 아니다. 그건 홍보위원회하고 또 김 교수라고 당의 이 각종 파티 아이덴티티라 해가지고 당의 이 PI라 그러죠. 당의 각종 로고나 브랜드 등을 만드는 부분을 역할을 위임받았던 김 교수라는 사람이 이끄는 TF와 그 다음에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 호텔이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업무를 서로 분장했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따른 당연한 이익, 수익 나누기지 그것이 조직적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박선숙이나 왕주현은 관계가 없다. 자, 리베이트가 당에 유입됐냐? 한 푼도 들어온 거는 없고 그 홍보 TF팀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요. 자, 선관위는 일부 당직자에게 리베이트가 유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 홍보 TF 관계자가 TV 광고 업체 제공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당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 계약의 대가다, 홍보 TF는 당과 무관하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이 박선숙 사무총장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박 전 총장은 사실 무근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당 홍보를 돕던 김 의원을 지도부가 청룡모스로 추천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박선숙과 그 다음에 김 교수는 숙명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수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인분 교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도 강남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인가 그랬죠. 이 시각디자인 계통은 도제관계, 즉 이 마이스터와 그 다음에 이 도제, 견습생 간의 어떤 관계가 교수와 제자 간의 관계로서 학업을 떠나서 또 외부 일을 용역을 수주하고 또 실질적으로 별도의 회사를 차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수가 회사를 직접 차리면 여러가지 이 학교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학교에서 아마
교수직을 유지한 채 별도의 회사를 운영을 못하게 할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교수가 남의 명의나 또 자기 학생 명의로 회사를 만들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임분교수 사건 때도 그 회사를 차렸다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이렇게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김 교수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박선숙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고 왜 이번 사건에 박 의원이 등장을 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숙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박선숙 의원은 이 DJ 때 당에 그 제야 인사들이 영입될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제야 사회단체의 이 상근자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당에 와서 당료를 했습니다. 즉 당의 직원을 했죠. 그러다가 DJ가 집권을 하니까 DJ가 상당히 이 총애하던 핵심 인사다.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그때 그 당에 있었습니다만은 위에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 처리를 한다. 딱 부러지게 한다. 그리고 위에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 없이 참 이렇게 간슬개라도 빼줄 만큼 잘한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로 따라 들어가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수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와서 DJ 노무현 정권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불과 5손가락 안에 드는 극소수만이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 자리를 했는데 그때 환경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융합위원회의 위원도 했습니다. 차관급 공직을 계속했죠. 자, 박선숙 의원은 뭐 경력을 다 알려졌으니까 보면 캐리어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엘리트 코스를 달렸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또 중용이 되는 데는 아마 DJ 측 동교동에 집요한 부탁이 노 정권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런 정언도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박선숙 의원이 18대 즉 비례대표를 하고 19대에 지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안 했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19대 때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선이 시작될 무렵에 안철수 의원이 9월 달에 창당을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안철수 의원의 핵심 첩근으로 대선 캠프에 일을 했죠.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사퇴할 때 옆에 따라서 에스코트 하듯이 갔다. 그 장면을 보면 안철수 의원의 가장 오른팔이 박선숙이었다. 자, 그러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과 박선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 맥락에는 동교동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동교동은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안철수 의원을 밀라고 했고 깊숙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동교동이 박선숙 의원을 일종의 안철수 당시 후보가 여러 군데 휘둘리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핵심회로 이렇게 박아라. 이렇게 부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하려고 할 때 박선숙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무총장을 총선 시기에 당내에 많은 반대와 개파 간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했습니다. 박선숙 씨는 당시에 천정배 계열, 김한길 계열, 또 구여권 계열 등이 서로가 이 사무총장이나 이런 주요 당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박선숙 씨가 그걸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선숙, 완주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라인이 형성되었는데요. 자, 지난 대선, 이번 총선 안철수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마다 나타난 박선숙 씨는 과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럴까요? 안철수 대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박선숙 씨하고 엮일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동교동이 안철수를 택하면서 자신들의 안철수 첩근으로 대리인으로 첩근 대리인으로 박선숙을 공식적으로 추천했다는 것. 여기서 동교동이라는 것은 건노갑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동교동이라고 부르는 그 브랜드에 담긴 무게 그대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박선숙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비례대표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또 사무총장을 김영환 의원에게 물려줬죠. 한간에는 김영환, 김 교수 라인에서 김영환, 김 교수는 김영환 의원의 직가를 김 교수가 디자인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해서 그래서 김영환 의원이 김 교수를 통해서 김수민을 추천하지 않는, 저는 뭐 둘이 잘 알지만 김수민을 김영환 전 의원이 추천했다 해서 이번에 비례대표가 되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무시 못할 쪽에서 또 여러가지 계산상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수민 의원은 또 어떻게 비례대표가 되었는가? 김수민 의원은 동교동에서 문고리 역할을 하던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국장이라고 불렀죠. 장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사실상 정혼을 했다. 결혼을 하려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가문으로 약간 연기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장모 씨는요. 제가 과거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몇 번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실세의 심부름을 제가 중간에서 할 때. 자, 그렇다면 김수민 의원도 사실상 동교동의 몫으로 이번에 공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박선숙은 동교동, 김수민 의원도 사실상 동교동의 이 라인에서 박선숙과 김수민 의원은 서로 잘 알만한 관계다는 거죠. 그 장모 씨하고 박선숙 의원하고도 잘 아는 사이죠. 그때 거의 비서실에 DJ 총재 비서실에 거의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김 교수는 어떤 역할이냐?